지금 주식시장 그야말로 패닉, 공포 상태입니다. 일국이 아닌 세계 전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변수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부동산 가격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까요? 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어제 나온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깐 분석을 하고 가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맨 아래 5.99%가 떨어졌는데 당연히 서울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상승이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공시가격의 상승률 전국적으로 6% 올랐는데 서울, 대전, 세종, 경기, 나머지 지역들은 2%대 또 그 아래로 상승을 해서 많이 상승하지 않았고요.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이 14.75%로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 강남 3구가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저 정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면 보유세 부담을 좀 체감할 정도로 올랐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렇죠. 주로 이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든지 고령자분들이 좀 더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보다 내릴 때의 세금 부담이 더 커져요.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네, 체감도가.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네. 말씀을 해보시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상승률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그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을 넘었다 하는 그 아파트인데, 지난해 공시가격이 한 19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25억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다 합쳐서, 지난해에 1,123만 원에서, 이제 올해는 1,652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저 정도면은 그렇죠. 월급쟁이들은 좀 감당이 어렵겠고 네. 자산가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자산가들은 큰 문제가 없고 주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퇴자들은 좀 부담되겠죠. 은퇴자들. 네.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6천만 원에서 이번에 10억 8천만 원으로 오르게 됐는데요. 9억이 넘으면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네. 보유세가 지난해 245만 원에서 335만 원으로 한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르게 가격대에 된다. 따라서 보유세 상승의 폭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네. 자, 이제 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와 개포 주공 1단지, 그러니까 강남의 고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봤어요. 그렇죠. 공시가격이 지난해 30억에서 올해 41억 원으로 오르게 됐는데요. 보유세가 3,800만 원 정도에서 6,300만 원 정도,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런 경우에 아파트 한 개를 내놔라, 싸게. 그게 이제 정부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런 급매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어떤 여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오는 6월까지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은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세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도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조금 버티자 이런 수요도 있어서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쏟아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19번이나 내놓으면서 집값이 이제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변수가 등장을 한 것이죠.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거로 보시나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원래 대체적인 이제 연구기관들이 올해 서울 아파트를 전망할 때 하나같이 다 강보합세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그렇죠. 지방은 약세로 봤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강보합세가 좀 계속해서 나타나기는 힘들 거로 보이고요. 일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금 풍선 효과 때문에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은 결국 강남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같이 내려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가 과거 IMF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이제 사실은
금융시장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은. 그런 정도로 안 좋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이제 변수별로 살펴보자면은 그것이 일시적인 그런 것일까? 장기적인 것일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시적일까요? 장기적일까요? 조금은 지속이 좀 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조금 하락하다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히 금융 위기가 아니라 예. 실물 경기 위축까지 뭐 겹친 일종의 복합 위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값이 V자형으로 회복을 했어요. 금세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금세 회복을 했다. 제가 네. 보면 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한 4개월 사이에 한 10에서 한 30% 정도 하락한 걸 실거래가로 제가 확인했는데 네. 이번은 V자형으로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 게 아니냐. 예. L자형이나 오히려 뭐 완만한 U자형 쪽으로 간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혹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고 보수적으로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지금 정말 잘못 집을 샀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최근에 많이 집값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거의 6년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약세냐 폭락이냐 그리고 이제 저금리 약세냐 폭락이냐 그러면 이제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약세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폭락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금리가 지금 0%대예요. 0.7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돈이 많던 차에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동산으로 또 가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예.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금융시장 실물경기 위축이 더 엄중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이걸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오죽하면 금리를 낮추겠냐 쪽으로 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고요. 예. 다만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안정이 되면은 시차를 두고 그때 가서 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가 굉장히 강력한 변수로 부동산 시장도 하락 국면으로 바뀌게 만들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빨리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